감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힘들다. 자, 전라도 전주. 어이없는 일이죠. 이 전생의 인연들이 찌르지다 보니까 저도 전주중앙국민학교 말할 것 없이 우리 집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부서지지 않고. 전주시 경원동 1가 40번지인데 거기에 옛날에 전주서점이라고, 또 그 앞에는 성시목이라고 우리가 세준 집이에요. 식당. 말하면 그래. 태극당인가도 그 옆에 있고. 지금도 내가 거기를 가보면 가슴이 저리저리돼요. 어떻게 집이 안 부서지고, 거기서 지금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가 세고비아 기타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애들하고 놀았던 그 문화여관 골목 오스카 극장.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곳저곳에 친지도 많고 무엇보다도 경건한 수많은 농민들이 희생된 장소로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자주 방문을 하였더라. 어디를? 전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경화선사도.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그가 전주군이었잖아요. 지금은 봉동면이고. 근데 어쨌든 경화선사가 전주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만공을 데리고 몇 군데 탁발을 해가지고 재물을 준비하고 천도대를 지내려고. 전주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빈털털이었더라. 경화선사가 천도제 지내고 나니까 빈털털이지. 술을 한 잔 먹여야 되겠는데 몇 푼 준비했던 도잣들은 기분이 울적하여 주막에 들러서 벌써 술값으로 탕진하고 없었더라. 하지만 어느 날처럼 또 경화는 다음 주막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보면은 술로서 보냈다라는 것보다는 또 경화선사는 그 운동병을 치료하느라고 술을 같이 닭똥집에 게소주 뭐 이런 걸 드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을 어린 만공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경호는 주막에 들어서자 방 하나를 차지하고 기세 좋게 술을 마셨다. 그리고 만공에게 말했다. 종이야, 풋을 꺼내거라. 왜요, 스님? 건선문? 만공은 스승이 시키는 대로 종이와 붓을 꺼내고 먹을 갈았다. 단정 하려고 하나 보니까 우리 경호 스님 뭔 수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천목사 건선문. 오 마이 갓. 단청불사 건선문 아시죠? 절에서 단청하는데 단청이 벗겨져 가지고 그 불사한다고 건선문을 받는 거예요. 기호의 삼보하옵고 항상 부르니 충만하시기를 불전에 합장 기도드리며 전년고찰인 저희 대원사에서는 단청불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럴싸하게 화주자 몇 자를 쳐봤더라. 이 대원사는 봉동면, 우동면, 봉상면 9mm가 아니고 우동면, 우동리. 거기에 있는 대원사가 있더라. 자, 만공아, 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공은 집집마다 목탁을 두드리며 1시간쯤 후에 돌아왔다. 경호는 혼자서 술을 홀짝홀짝 주거니 밖에니 취하듯 마시고 있었다. 추운데 고생했다. 어서 와서 한잔하거라. 대단해 우리 경호선사. 그래도 이때는 만공이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게 그 1898년 이야기니까 1898년이라 경화 만공 스님이 한 40은 되지 않았을까? 40, 50. 40은 안 됐다. 30. 경화선사와 28세 차이 나는 것 같은데 30, 58. 30도 안 된 것 같네. 스님! 가만히 있어. 한번 따져보자. 심심하니까. 그죠? 이게 1899년, 1900년 이야기. 1900년 이야기니까 만공스님이 몇 년생인가 볼래요. 오 마이 갓. 1871년생. 71년생이니까 29이다. 29이면은 작은 나이인가? 29이면 뭐 알 거 다 아는 나이지 뭐. 이때 이제 지금
이제 그래도 29인데 말하자면 어린 제자니까.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를 알 만큼 알지만 그래도 경화선사는 전봉준 얘기는 절대 안 꺼냈죠. 경화는 만공에게 화주하다 얼어붙은 주몸을 대피라고 수를 따라주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전자를 비우고 몸이 달아오르고야 주막을 나섰어요. 동구 밖에 이르렀을 때 만공이 따지씀을 했다. 스님, 단청불사에 쓸 돈을 그렇게 주막에서 막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단청불사는요. 어이? 그러니까 29쯤 되면은 엄청 따지는 나이죠. 만공스님이 경화선사를 따라다니기로 했지만 따따붙다 맨날 경사 따지잖아요. 그 말에 경화는 끼득거리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되물었다. 끼득끼득한 지금 내 얼굴이 어떤가? 왕공이 불만이 가득 찬 볼멘 소리로 투명하게 대답했다. 불그락 부르락 합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불그락 부르락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공스님, 경화스님이 뭐랬을까요? 이야, 이만하면 단청불사 잘 되지 않았냐? 아유, 그럼 얼마나 잘 됐는데. 야, 경화가 다시 말했다. 이보게 만공, 이보다 다 잘 된 단청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게 얼굴에 그리는 단청이 진짜 단청이지. 경화의 말에 제자 만공이 같이 박당제설을 하며 만공 스님도 이제 경화선사를 슬슬 닮아가요. 그래가지고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맞장구를 쳤다. 예, 스님은 단청불사 치고는 최고 걸작입니다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맞장구를 쳐서 그래도 경화선사의 기질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만공스님이에요. 만공스님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경화선사를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요. 범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경화선사가 밑에서 가장 많이 만공스님이 다녔기 때문에 경화선사의 기질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직접 그냥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경화선사를 많이 이해하고 또 경화선사를 많이 따라하고 경화선사와 가장 닮은. 그래서 뭐래요. 부창부사라고 했던가.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 이젠도 나란히 어깨동무를 하고 하고 술 기운이 취해서 기분이 얼큰해서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다. 단청불사란 오행에 따라서 청황적백주 이렇게 하죠. 흑, 정황적백 흑이야. 오방색을 기본으로 해서 배 아파야 못조 건물인 법당의 다양한 모양으로 칠하는 것을 우리는 단청불사라고 하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목조로 궁궐과 사찰 한옥을 짓고 나무를 비와 바람 뭉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축으로 형성한 뒤 칠공부를 했죠. 단청공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레들이 나무를 파먹거나 나무가 비로 인해 썩은 것을 방지하면서 하며 건물을 보다 아름답게 장엄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지혜로 단청불사를 해요. 오래가도록. 오방색으로 이루어진 단청문양은 무척 아름답죠. 많은 예술가들의 단청문양의 아름다움을 한국예비라고 하잖아요. 징성하며 다양한 작품에 인용하기도 한다. 단청은 한국 고유 전통의 문화유산이더라.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이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단청이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궁궐과 사찰에는 아름답고 다양한 단청으로 불교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더라. 단청물사 권선문으로는 오로지 국보 295엔 이 권선문은 세조가 상원사 중수의 소식을 접자 물자를 보내면서 지은 글이 있는데 어첩이란 표지로 현재 얼정사에 소장되어 있더라. 세조는 얼정사와 관계가 굉장히 많죠. 경화선사가 쓴 거는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만공한테 가서 좀 불사해오라고 한 거고요. 실제로 단천불사 건서문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 제 국보급으로 된 것은 제 295인인 세조가 왜 이걸 하죠? 그거 있잖아요. 월정사에 가가지고 그 피부병을 하다가 거기서 만나죠. 문수동자를 만나가지고 문수동자가 처벅처벅 하면서 무역을 시켜줬더니 싹 나왔어. 오냐 싹 나왔다 어쩔래.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내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첩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써서 줬어요. 어첩에는 신미대사 알죠? 그 다음에 학조 스님의 수결, 그리고 세조와 왕비, 세자빈 많은 중앙의 지방 관료들의 수결. 돈 냈다 써야죠. 임금에 옥새가 찍혀있더라. 그게 단천불사 건선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거, 그죠? 이 문서에는 한글 번역본은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로 유명하며 개인들이 일일이 서명한 수결, 얼마나 했어. 그 문서 연구의 기중한 자료가 되더라. 그러나 국왕이 친임한던 건서문은 없지요. 극히 드물어서가 아니라 이 건서문에서 세조가 상황사를 중창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왜? 자신의 피부병을 고쳐줬으니까 월정사. 그리고 이 건서문은 최초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건서문이라는 점에서 그러고 보니 훈민정음 얘기를 계속하네. 신기하게 내가 또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거기 영봉선실 좀 꾸미려고 인사동을 갔어요.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너무 추워, 날씨가. 근데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왔어, 그날. 이상하게 요즘에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플러를 하나 샀어요. 마우라를. 추워서. 근데 집에 보니까 또 훈민정음이요. 오 마이 갓. 훈민정음으로 만든 건설물이라는 데서 그의 세조의 이름은 이유. 예, 세조의 이름이 이유의 불제자라고 표시를 썼어요. 그렇죠? 세조는 뭐 세양대군 불제자일 수밖에 없지. 숭의역 불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제도 임금이 직접 불제자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원당, 내불당, 세종대왕도 또 불제자예요. 아시죠? 세종대왕도 불제자. 신미대사의 도움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러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를 따지지 않고 왕이고 왕비고 신하고 나발이고 따지지 않고 누구나 부처님의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서 이 불교는 모든 사람의 불교죠. 자, 또 신미스님의 건선문을 보면 오대산 상어사 중창 건선문으로 우리 성상이 일찍이 천명을 바쳤고 동력 이상국가를 다시 만드시니 우리 성상이 누구예요? 세조대왕이겠죠. 많은 백성이 다 편안한 삶을 누리며 온 나라 안에서 다 평화를 누리고 적은 사람 큰 사람 없이 다 천지의 보살핌을 입으사 누군들 은혜 갚을 뜻 없는 이가 있사오리까마는 오직 산 같은 은혜가 보고 오시니 드럭만한 힘이 철철하오며 강릉 땅 오대는 강릉에 오대산 있죠. 오대는 천하의 이름난 산이며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고 영리함이 득출한 곳이고 신령함이라 했죠. 신령하고 기이함이죠. 상원산은 더욱 수승한 땅이고 저희들의 의발을 다 내어 이의 이절을 중창하여 복비는 것으로 삼고자 한다. 상원산은 뭐예요? 그거잖아. 그 보공 상원사 보공 있죠. 상원산은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신비한 땅이죠. 보공이 있다는 자체도 그렇고 신기하게 나는 월정사 그 계곡에서 하룻밤을 자요. 텐트 치고. 왜 자는지도 몰라. 뭔 인연인지. 성상께서 듣자 없이고 특별히 병을 내리시어 이르시되 승려들이 나를 위하여 가람을 지으려 하매 나도 마땅히 도와서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 절을 넓히고자 한다 하시어 어이 한보를 내리시며 쌀과 옷감과 토목의 비용들을 하사하시니 특별히 이 고마운 성원을 받자와 작은 정성으로 태산 같은 큰 뜻에 보답하오니 행여 임금님께서 고맙게도 이런 큰 보시를 해주시니 아따 신미대사 그냥 대단하네. 다 남아있는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그 단청불사 건서문. 삼보로 말미암아 더욱 법륜을 받고 법륜이 이로 말미암아 다시 굴려지 널리 원컨대 모든 오진 시주 여러분과 모든 보고 듣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 다 선심을 내어 한결같이 보리심을 바라고 모두 덕의 근원을 심어 위로는 성수를 향하시 성수만세 그죠? 아래로는 큰 복을 넉만세 같이 내려주사 현재와 미래에 다 이익되게 할지니라. 천순 8년 신미대사가 이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물도 더럽게 잘생겼더라고 신미대사는. 내가 신미대사 사진 몇 번 올렸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신미합장 해각존자 신미스님이어서 서조의 어첩으로 불제자 이유가 누구예요? 세조 이름이 이유라니까 수결이었더라. 이유. 내가 좋아하는 이산. 이산. 멋있는 스님, 아니 멋있는 왕이야. 세간에는 7가지 중한 일이 있느니 산보와 부모님과 임금과 선지식이더라. 산보는 출가하여 수도하는 길의 으뜸이고 부모는 생육부명의 은인이며 임금은 보신의 으뜸이며 선지식은 미혹 중생을 잘 이끄는 으뜸이라. 내가 임금이 된 일에 해각존자와 서로 해각존자가 뭐죠? 신미대사. 이거는 또 그 세조가 썼네 보네요. 서로 일찍부터 알게 되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일치하여 항상 세속의 댓글을 헤쳐나갈 길잡이가 되어줘. 나로 하여금 항상 정념을 품게 하고 탐령의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나니 어찌 스님의 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신미대사 해각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야 뭐 신미대사는 세종대왕부터 관계가 있었으니까 훈민정음 칠 때 훈민정음 오랜 세월에 걸친 인연이 아니고서 어찌 이런 결합할 수 있으려니 또 다 서로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겠죠.
이제 내가 화합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 평상에 누웠담을 듣고 밤낮으로 수백 리길을 달려오시니 비록 섬기지 않는 고상함이라 할지라도 그 중생제도의 큰 자비에 어찌 내가 듣고 놀랍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려. 이거 다 세조가 쓴 거구만. 또 내가 듣건대 스님께서는 조사 선지식과 함께 나를 위해 의불을 팔아서 영차를 준청한데 돕는다 하니 스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스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보통 사람의 생각을 넘는 것이다. 오 마이 갓. 좋겠네. 이에 세자를 부촉하여 길이 후계자를 들여오너라. 순천 발련 불지자 조선국왕 이순 자성 순천 발련 불제자 조선국왕 이유가 누구죠? 이유가 누구였죠 아까? 순조 아니 세조 이름이 이유예요. 이유 자성왕비 윤씨 있죠. 채색 단청 쌀 500석 비단 500필 고급 배 500필 정철 1만 5천근 세조는 수양대군 시절부터 신미대사와 깊은 인연이 있었죠. 세조가 자존심이 무지하게 셌어요. 근데 신미대사한테만 극적하게 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천적이 있어요. 천적. 천적. 세조와 신미 스님은 세종 때 석보상절. 그러니까 석보상절이 이제 그 뭐죠? 그 훈민정음을 처음 신미대사가 참여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실용성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누구 보고 쓰라 그랬죠? 수양대군 보고 쓰라 했어요. 석보상절을 쓰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편찬을 했죠. 높고 높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그 공덕을 겁과 겁에 사례어도 어찌 모두 사례리까 안세겁에 이 노래는 내가 왜 하는지 나도 몰라요. 이게 석보상절 노래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신기하게 이 노래를 어린 시절부터 어디선가 이 노래를 배우고 듣고 나중에 이 노래가 석보상절이라는 걸 알았죠. 저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그 뭐죠? 수능 시험 볼 때 이게 나와요. 높고 높은 부처님의 그동덕.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세조가 석보상절을 쓴 거죠. 근데 신기하게 내가 또 부처님에 대한 인연이 덕지덕지 하잖아요. 이 석보상절이랑 월인석보랑 그죠? 요게 갑사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미친 듯이 갑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그 탁본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무슨 일인지 탁본을 해요. 석보상절하고 월인석보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욕심 없는 이 멍청한 인간은 그 수입장을 찍어갖고 다두고를 줘. 나는 하나도 없어.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 석보상절하고 월인석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사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 탁본의 기재거든요. 탁본 엄청 잘해요. 그래서 탁본을 많이 했고 세조와 신미 스님은 세종 때 석보상절 같이 편찬했으면 수양대군이 왕이 오른데도 신미를 스승으로서 모시며 공개. 스님이 기거하던 속리산 복천사에 가면은 뭐 있죠? 신미대사 등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죠. 누가? 세조가. 그러니까 그 복천사에 가면은 신미대사의 흔적이 훨씬 많고 또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 많은 그 역할을 했고 또 석보상절도 만들고 세종대왕이 그 훈민정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한글로 그 세조에게 명했죠. 세조는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아들 중에서도 이 세조가 그 불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짜가 없더라. 다 인연 따라 사는 건데 인연 따라 산다고 치더라도 내가 힘들다고요. 뭐 어쨌든 치열하게 내 삶을 지켜냈는데 지금도 치열하게 가고 있어. 좀 이따가 또 나가야 돼. 나가서 또 뭐 만들어야 돼. 경허스님 화두 요즘에 경허스님 화두 좀 모으느라고 바빠요. 동네 돌면서
동네 돌면서 그 뭐죠? 스티로폼 예, 그런 거 주워다가 뚜덕뚜덕 만들어요. 제가 직접 돈 안 들이고 직접 붙이고 다이소에 가서 또 사와야 돼. 내 팔짱아 전하 황공하옵니다. 전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힘차이시온지요. 하하, 태사가 갑자기 보고 싶어서 이곳까지 이런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전생에 찌들찌들한 인연들이라 못나? 못나. 나도 경화스님 못나. 오냐? 못는다. 못나요. 이게 누가 일부러 하래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눈만 뜨면 경어, 밥 먹어도 경어 이렇게 됐으니 이분도 아마 신미대사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나 보죠. 신미스님은 세조의 불경조선과 국역에도 적극 뛰어들었어요. 세조 때, 세종 때 만들어진 월인청강지곡, 그죠? 월인청강지곡 있죠? 그리고 석보상절을 합편해서 월인석보로 만들었죠. 신미는 두 내용을 합치는 차후를 넘어서 본문 내용의 정정, 보완, 주의 대폭적인 추가 등으로 완성도를 크게 높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전부 불교지 뭐 불교밖에 더 있나? 이것들이. 사실 세조는 원왕 때보다 그 역량과 기회가 당당한 왕이었지만 왕이 찬탈이라고 했다는 그 권력을 위해서 형제와 조카들 다 죽이죠. 수양대군이 누구 죽여? 영창대군 아니 뭐지? 단종 저기 에이? 숱한 시민 신하들의 목숨을 빼앗고 왕의 옳은 탓으로 항상 자책감에 시달렸다. 듣기 심한 피부병은 세조를 괴롭혔으니 이런 세조를 기소시켜보던 정의왕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신미에게 세조의 지병 기조퇴를 부탁했다. 이때 시민은 오대산 상원사를 떠올렸다. 천하의 이름난 길지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고 알고 있는 성지를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얼정사 계곡에서 문수동자를 그거 뭐지? 문수보살 애기동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피부병을 고치게 되죠. 신민은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수백 리 떨어진 오대산을 향했다. 신민은 부처님께 세조의 계호를 빌며 간절히 기도했다. 신민은 자신의 옷과 바루를 불사기금으로 모두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오 마이 갓 옷과 바루까지 다 내놨네요.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세조는 크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신미의 정성이 지극한 자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잘 아는 세조는 상원사 불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쌀과 직무가 철 등을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를 아낌없이 줬더라. 이게 이제 단청불사 건설문을 짓게 된 그것에 이제 동기가 돼서 이렇게 좀 자세히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도서람벽. 그리고 내가 좋아해. 거기 얼짱사 누구? 이거 문수동자 더럽게 좋아해서 문수동자 너무 이뻐. 표스런 병으로 휘구름이 묻어있는 어이도 문수보살에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상한사를 보냈더라. 특히 세조는 진이 오대산 상원사 중창 건선문을 작성했어요. 상원사 중창 건선문. 훈민정음에 쓰인 최초의 건선문이죠. 대단해. 세조는 신미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하며 직접 수계를 썼다. 왕비와 세자 공주 원래 대신 정인지 이거 정인지 그거잖아요. 그 학자 신숙주 뭐냐 이것도 학자. 그 저기 훈민정음 응? 한명회도 마찬가지를 비롯해 팔도의 수양 방백과 장소 등 230명에 달하는 신료들이 세조와 마찬가지로 직접 이름을 썼더라. 대단한 불사지왕 상원사. 상원사가 잘 지켜가고 있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원사 중창불사가 시작됐고 불과 1년 만에 해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불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데는 신미의 정성과 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힘이 컸더라. 1466년 3월 세조는 상원사 중창 낙성에 맞춰 한 달 넘는 긴 순행에 나섰다. 왕세자와 왕족들 영의정 신숙주 당상군 등 상당군 한명회죠 등 조정의 핵심 인물들을 대거 동참했다. 임금의 대대적인 행차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세조는 금강산에 아마 그 상원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불사를 하고 그 큰 행사가 아마 이 세조 때문에 금강산에는 부처님이 빛을 내고 보살이 나타나는 등 상스러운 일들이 매우 위험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얼정사가 그대로 살아있고 상원사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어쨌든 세조라는 커다란 인물이 불사를 중창불사를 많이 하고 건선문을 쓰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 신하들이 세조는 지역민들을 위해 유마하는 등 민심 대장정을 거쳐서 상원사에 접어드는데 세조는 상원사 법당에 참배하고 큰 불사를 마친 신비 등의 감사를 표했다. 또 상원사 중창식에 참석해 지역 선비들을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여는 국가적인 행사도 그냥 10년씩 말고 특별시라 해가지고 그 즉석에서 과거 시험을 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세조가 예다원의 얼정사
을정사 골짜기의 물이 하도 맑아서 자신도 모르게 계곡 물속으로 목욕하는 도중에 문수동자가 나타나. 등 좀 밀어줄래? 예, 아주 그 부스럼과 피부병을 치렀다. 아이고 동자야, 네가 등을 밀어주니 너무나 부스럼이 시원하고. 제가 그 계곡에, 여러분도 그 계곡 가봤죠? 거기서 잠잔다니까 하룻밤 또 이상해요. 예, 동자야, 네가 임금의 용 안에 손을 대고 등을 밀어주었다는 말을 아무에게 하면 안 돼. 그때는 임금의 얼굴에 손대고 용 안에다가 하고 그 등 밀어주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시원해서 네가 등을 밀어주긴 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 전하께서도 문수동자를 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죠. 예, 전하께서도 문수동자가 등을 밀어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소서. 이렇게 하고 문수동자는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골짜기로 사라졌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 세조가 정말 지극히 이 불교를 신봉하고 또 그렇게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세조가 이때마다 문수동자와 인연이 그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고 월정사에는 세조의 불사로 문수동자가 조성되니 문수의 화연이 오늘 또 월정사를 지키고 있더라. 엄청 아름답죠, 그죠? 무지하게 아름다워요. 이거하고 2개 끝나고 가야 돼. 그래도 세조가 만난 문수동자는 당시 화공으로 하여금 그려지고 수성되어 세조는 그 은혜를 영원히 갚았다. 이러한 불사 건선물을 경호는 왕궁과 함께 탁발하여 얼굴에 울긋불긋거리며 회양을 하였으니 이 또한 경호 많이 할 수 있는 불사 건선 모연문으로 경호는 전봉준의 죽음과 동학농민의 실패에 일어난 살아남은 자의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혼자 힘을 얻고라 안았더라. 마지막에 그게 바로 경호의 건선문이었으니 단청불사 건선문. 심지어 경호는 지금같이 다니는 만공에도 혹시 다칠까 염려서 가장 가까운 제세자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숨기고 삼수갑산으로 증발하였던 것이다.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